4월 15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멈춥니다. 환율 1,500원 돌파라는 전례 없는 공포가 PF 대재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상위 0.1% 자산가들은 이미 원화를 버리고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금리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사, 부도와 금융권 연쇄 붕괴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금융권이 억지로 막아온 PF 폭탄의 만기가 바로 4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전 재산을 지킬 마지막 골든타임. 지금부터 이 사태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처럼 환율 어플 켜보신 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리고 화면 보자마자 저처럼 허걱 소리 지르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상황이요, 마치 냄비 속에 들어간 개구리 같습니다. 물이 서서히 끓고 있는데 따뜻하다 하면서 수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제 그 냄비 물 온도가 갑자기 100도를 넘어버린 겁니다. 지금 달러 환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였죠? 1월 14일 기어이 1477원을 찍었습니다. 에이, 작가님, 환율 1400원 넘은 게 하루 이틀인가요? 그냥 여행 갈 때 좀 비싸진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제 이야기 진짜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해외여행 가서 망고 주스 사 먹을 때 몇천 원 더 내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동네에서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집이 있다고 쳐요. 근데 사장님이 갑자기 내일부터 떡볶이 1인분에 3만 원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밀가루랑 고추장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서 3만 원을 안 받으면 가게 월세를 못 낸대요. 그럼 여러분, 그 떡볶이 사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죠? 손님이 끊기면 그 가게는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문 닫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건설 현장이 딱 이 떡볶이집 꼴입니다. 시멘트, 철근, 타일, 아파트 짓는 데 들어가는 자재들 대부분 수입해 오는 거 아시죠? 근데 환율이 1,500원 가까이 오르면 이 자재값들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폭등합니다. 떡볶이집 사장님이 가격 올리듯이 건설사도 공사비를 올려야 하는데 지금 누가 그 비싼 돈 주고 아파트 지어달라고 하나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게 공사 중인 것 같은 아파트 현장들, 속을 들여다보면 이미 올스톱 직전인 곳이 수두룩합니다. 실제로 며칠 전이었죠? 1월 13일에 조세일보에서 환율 1,500원 공포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기자들이 괜히 겁주려고 쓰는 게 아닙니다. 여의도 증권가 사람들, 그리고 강남에서 돈 좀 굴린다는 슈퍼리치 형님들은 이미 냄새를 맡았어요. 제가 어제 아는 PB 센터장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진짜 다급하시더라고요. 작가님, 지금 VIP 고객들은 원화 다 던지고 있어요. 4월 되기 전에 무조건 탈출해야 한다고요. 이러시는 겁니다. 도대체 4월에 뭐가 있길래 이 난리일까요? 여러분, 달력의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4월 15일. 이날이 우리 경제의 운명을 가를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 다 빼고 설명해 드릴게요. PF 대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쉽게 말해서 건설사들이 나중에 아파트 다 지어서 분양하면 돈 벌 수 있으니까 일단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은행에서 돈을 당겨 쓴 겁니다. 친구한테 나 로또 될 거니까 1억만 빌려줘 한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은행들이 이 돈을 갚으라고 정해준 날짜, 즉 만기가 오는 날이 언제냐? 그게 바로 이번 4월에 왕창 몰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그래, 사정 어려우니까 만기 좀 미뤄줄게 하면서 봐줬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망이 연장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환율이 1,500원을 뚫으려고 하죠. 미국 금리는 내려갈 생각도 안 하죠.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친구를 봐줄 여유가 없는 겁니다. 야, 너 로또 안 될 것 같아. 당장 돈 갚아. 못 갚아? 그럼 너네 회사 부도야. 이렇게 선언하는 날이 바로 4월이라는 겁니다. 지난 1월 2일 뉴스 보니까 증권사 센터장들도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다 했더라고요. 올해 환율 상단을 1,500원까지 열어뒀다는 건 사실상 터질 게 터진다고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1월 7일에는 은행 연체율이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데이터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두 개의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설마 우리 집값까지 영향이 있겠어? 하고 안심하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하청업체들 줄도산하고 거기 돈 빌려준 저축은행들 흔들리고 결국 그 불똥이 어디로 튀냐? 바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전세 보증금, 그리고 여러분이 피땀 흘려 산 아파트 가격으로 튑니다. 에이, 정부가 막아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작년에 삼부토건,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들어갈 때 정부가 막아줬나요? 못 막았습니다. 이번엔 그보다 훨씬 큰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남들은 봄이 오면 집값 오르겠지 하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을 때
진짜 부자들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4월 생존 시나리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나중에 뉴스 보면서 그때 그 유튜버 말이 진짜였네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전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하던 게임, 카톡 잠시만 멈추시고 딱 10분만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대한민국 0.1% 부자들만 공유한다는 그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앞서 제가 4월 15일이 심판의 날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도대체 왜 하필 4월이고 환율 1,500원이 왜 그 반가세가 되는지 아주 쉽고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아주 쉬운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마이너스 통장 써보셨나요? 지금 우리 건설사들이 딱 그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 끝까지 쓴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통장 만기는 다가오는데 갑자기 금리가 오르고 은행에서 너 이제 돈 못 빌려줘 하고 통장을 뺏어가려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미친 환율, 둘째는 터지기 직전의 PF 폭탄입니다. 먼저 환율 이야기부터 해보죠. 작가님, 환율 1,500원 되면은 수출 기업들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거 아닌가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그건 20년 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이 동네에서 피자 가게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피자를 만들려면 밀가루도 필요하고 치즈도 필요하고 페퍼로니도 필요하죠. 근데 이 재료들을 전부 해외에서 달러 주고 사와야 한다고 쳐봅시다. 평소에 치즈 한 봉지에 1만 원 하던 게 환율이 올라서 갑자기 1만 5천 원, 2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피자 가격을 올려야겠죠? 2만 원짜리 피자를 3만 원, 4만 원에 팔아야 남는 장사가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손님들 주머니 사정도 뻔하다는 겁니다. 무슨 피자가 4만 원이야? 안 먹어. 하고 다들 발길을 끊어버립니다. 재료값은 미친 듯이 올랐는데 가격을 올리자니 안 팔리고 가격을 유지하자니 팔 때마다 손해를 보는 상황.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건설사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철근, 시멘트, 목재 같은 자재가 필요한데 이거 대부분 수입합니다. 환율이 1,500원을 뚫으면 자재비가 그야말로 폭등을 해요. 지금 안 그래도 공사비 때문에 멈춘 현장이 수두룩한데 여기서 비용이 20%, 30%더 뛴다? 이건 그냥 장사 접어라 하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13일 조세일보 기사 보셨나요? 환율 1,500원 공포라는 타이틀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건설사 구매 담당자들은 지금 피가 마르고 있어요. 자재를 못 구해서 공사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 이자는 계속 나가는데 건물은 안 올라가고 결국 분양도 못하고 돈줄이 말라비틀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PF 폭탄이 등장합니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말은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건설사가 나중에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면 돈 떼돈 버니까 미리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은행 돈 끌어다 쓰는 겁니다. 일종의 외상 거래죠. 이걸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 친구 중에 사업하겠다고 카드 깡하고 사채까지 끌어다 쓴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친구가 야, 나 4월에 대박 터지니까 그때 다 갚을게. 이자 좀 비싸도 괜찮아. 이러면서 버티고 있었어요. 은행도 처음에는 그래, 너 옛날에 돈 잘 벌었으니까 믿어줄게 하면서 만기를 연장해 줬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브릿지론 연장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산소 호흡기를 달아준 겁니다. 그런데 2026년 4월 15일 이 날짜가 왜 무서우냐? 바로 이 산소 호흡기를 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권 데이터를 보면요, 4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PF 대출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부 눈치 보느라 또 총선이다 뭐다 해서 억지로 막아왔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요. 하지만 이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지난 1월 7일 발표된 은행 연체율 7년 만에 최고치 찍었다고 말씀드렸죠. 은행들도 이제 더 이상 봐줄 여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환율까지 1,500원을 위협하니 은행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위험한 건설사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4월 15일까지 돈 못 가져오면 그냥 부도 처리할 거야. 은행이 이렇게 통보하는 순간 껍데기만 남아있던 좀비 건설사들이 줄줄이 쓰러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4월 위기설의 실체입니다.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이 건설사들에게 돈을 빌려준 곳이 시중은행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금 넣어두신 저축은행, 캐피탈 같은 이 금융권이 여기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어요. 지난 1월 11일 뉴스 기억하십니까? 우리 금융저축은행 대표가 연임됐는데 이유가 부실 정리를 잘해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저축은행 업계의 1순위 목표는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내부 사정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죠. 건설사가 무너지면 돈 빌려준 저축은행이 돈을 못 받게 되고, 그러면은 저축은행도 위태로워집니다. 예전에 저축은행 사태 기억하시죠? 뱅크런 일어나고 셔터 내리고, 그 공포가 4월에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부동산 카페 가보면 4월 되면 총선 끝나고 규제 풀려서 집값 오른다, 이런 희망회로 돌리는 분들 계십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은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버스는 끊겼고 폭우가 쏟아지는데 우산도 없이 서 있는 꼴입니다. 상위 0.1% 부자들은 이 흐름을 이미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강남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현금을 챙기고 달러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왜냐? 4월 이후에 건설사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알짜 땅이랑 미분양 아파트들이 경매 시장의 헐값으로 쏟아져 나올 걸 알고 있거든요. 마치 백화점이 망해서 폐업 정리, 전 품목 90% 세일, 현수막 걸릴 때를 기다리는 하이에나처럼 말이죠.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그 물건을 줍는 게 진짜 부자들의 방식입니다. 자, 정리가 좀 되시나요? 환율 1,500원 돌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건설 자재비를 폭등시켜서 숨이 턱까지 차오른 건설사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밧줄이 꽉 조여지는 시점이 바로 4월 15일 PF 만기일인 거고요. 아니 작가님, 너무 무서운 얘기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무서우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공포를 느껴야 할 때지 막연한 낙관론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냄비 속에 물이 끓고 있는데 따뜻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튀어 나가야죠. 그럼 우리는 당장 내일 은행 가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손 놓고 당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대처법은 교과서에 나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의도 PB들이 VIP 고객들에게만 몰래 귀띔해주고 있는 진짜 돈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 메모장 켜세요. 그리고 받아 적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3가지 핵심 전략 지금 공개합니다. 자, 메모장 다 켜셨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3가지 전략은 단순히 돈 좀 벌어보자는 재테크 팁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4월 거대한 쓰나미가 덮쳤을 때 우리 가족이 타고 탈출할 구명보트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날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필수품입니다. 지금 환율 1477원 보면서 아우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좀 떨어지면 사야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냉정합니다. 4월 15일 PF 폭탄 터지고 한국 건설사들 줄도산 뉴스 뜨는 순간 그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한국 주식 팔고 달러로 바꿔서 나갑니다. 그때 가서 환율이 1,500원만 갈까요? 1,600원, 1,700원 가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때 가서 작가님 말 들을 걸 하고 땅을 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금 1477원이 비싼 게 아니라 앞으로 올 패닉장에 비하면 박앤세일 구간일 수도 있다는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전 재산을 다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현금 자산의 딱 30%만이라도 달러로 바꿔두세요. 이게 나중에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됐을 때 여러분의 자산을 방어해줄 유일한 방패가 될 겁니다. 두 번째, 현금을 쥐고 있되 단기채로 굴리십시오. 위기가 오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금? 부동산? 아닙니다. 바로 현금입니다. 남들이 빚 못 갚아서 아파트 던지고 주식 던질 때 현금 쥔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유동성 확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소중한 현금을 그냥 입출금 통장에 넣어두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지금 금리 상황 보세요. 여전히 고금리잖아요. 만기가 긴 10년짜리, 20년짜리 채권은 위험합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 가격이 널뛰거든요. 대신에 3개월, 6개월짜리 짧은 미국 국채 T빌이나 아주 튼튼한 우량 회사채에 묻어두세요.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면서도 쏠쏠한 이자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 부자들은 주식 비중 줄이고 이 단기채 비중을 기형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4월 이후 쏟아질 기회를 잡으려고 실탄을 장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지금 쳐다도 보지 말고 경매를 공부하십시오. 지금 부동산 카페 가보면 지금이 바닥이다, 공포에 살아, 이런 말들 많죠?
여러분, 그건 평범한 조정장일 때나 통하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을 때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격입니다. 4월 15일 이후를 상상해 보세요. 자금줄 막힌 중견 건설사들이 무너집니다. 그럼 그들이 짓고 있던 건물, 사뒀던 알짜배기, 땅들이 어떻게 될까요? 은행들이 원금이라도 건지려고 경매 시장에 헐값으로 던집니다. 일명 NPL이라고 하죠. 부실 채권 물량들이 비처럼 쏟아질 겁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타이밍은 바로 그때입니다. 멀쩡한 강남 아파트, 서울 핵심지 오피스텔이 감정가의 70%, 아니 반토막 가격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무리해서 대출받아 집 사지 마세요. 그 돈 꽉 쥐고 경매 공부하면서 4월까지 숨죽이고 기다리십시오. 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유유히 쇼핑하듯 줍는 것. 그게 진짜 부의 추월차선에 타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무섭고 독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게 지금 여의도 책상 위에서 오가는 진짜 데이터이고 1월 14일 환율 1477원이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인걸요. 2026년 4월 15일 누군가에게는 평생 모은 재산이 날아가는 절망의 날이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미리 준비한 여러분에게는 다시는 오지 않을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괜찮다, 관리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죠? 작년 삼부토건 신동 아건설 무너질 때도 정부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 자산, 내 가족을 지키는 건 뉴스 앵커도 아니고 장관님도 아닙니다. 바로 깨어있는 여러분의 판단력과 실행력뿐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환전 앱 켜서 달러 조금이라도 사보시고 서점에 가서 경매책 한 권이라도 사서 읽으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3개월 뒤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최 팀장의 경제 파스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